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 근처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27살 여성 사라 알라위입니다. 태어난 마을은 지도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작고 외진 곳이에요. 밤이면 달빛 말고는 아무 빛도 없고 낮이면 햇살이 바닥까지 내려앉아 모든 것을 태울 듯 뜨겁죠. 하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어요. 불편하고 느리지만 늘 하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늘에 박힌 수많은 별들이 제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전기는 자주 끊겼고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TV를 통해 보던 세계는 너무나 멀었고 저는 그저 상상 속에서만 세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 어릴 때부터 밖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저 별들이 떠 있는 곳 너머로 나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 자라왔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사막 투어 회사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제게 사막은 갇힌 세상이자 열린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6년 10월. 평소처럼 사막 투어 예약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한국에서 온 한 손님이 있었어요. 이름은 이현우. 처음엔 그냥 조용하고 말수 적은 평범한 관광객으로 보였어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았어요. 제 고객 중 한국인은 드물기도 했고요. 그날은 별이 정말 예쁘게 떠 있었어요. 투어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바빴고 저는 늘 하던 대로 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현우 씨는 별을 보며 무언가를 곱씹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주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죠.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리 그는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제 시선을 끌었죠. 별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별 서울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그 질문이 너무 순수해서요. 아니, 어쩌면 저조차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이 별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보일까? 당연히 같은 하늘이니까 그렇겠지만 사막의 하늘은 뭔가 특별하거든요. 저는 어색한 영어로 말했어요. Yes, maybe but not like he.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는 안 보일 거예요. 여긴 정말 특별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누군가 제게 제 고향의 하늘이 특별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올릴 예쁜 사진이나 신기한 체험을 위해 이곳을 오지만 현우 씨는 정말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투어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제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에 흔쾌히 적어줬죠.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그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현우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별빛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희는 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얘기, 사막 얘기, 한국의 얘기, 제가 알지 못했던 도시의 이야기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메일은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서울이라는 빠른 도시에서 저는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하지만 매일 밤 그가 보내오는 짧은 문장 하나에 제 심장은 뛰었고 제가 보낸 사막의 사진 한 장에 그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서울에 올 수 있다면 제가 꼭 별 대신 불빛을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전 제 삶에서 한 번도 사막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서울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고요하고 넓은 사막이라도 마음이 갈망하는 무언가는 채워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기로. 그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는 제게 너무 낯선 존재였어요. 탑승 수속부터 탑승 게이트, 기내식, 스튜어디스의 미소까지 모든 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내가 사막 밖을 벗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첫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모든 안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공항 내부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 공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 현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평소 이메일 속의 차분한 모습과 달리 그날의 그는 웃으며 저를 반겨줬고 저 역시 놀랍게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한국어로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도 어색하게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사막에서 배웠던 그 단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눈부셨어요. 건물은 끝이 없을 정도로 높았고 도로 위엔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대중교통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는 열차, 정리된 안내, 방송, 앱으로 실시간 위치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사막에선 오직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여긴 앱을 보면 어디든 갈 수 있더군요. 하지만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혼자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메뉴판이 전부 한글이었고 점원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지하철에서는 방향을 잘못하는 바람에 반대쪽 도시로 가기도 했고 편의점에선 결제를 잘못해서 도난으로 오해받을 뻔하기도 했죠. 현우 씨는 그런 저를 끝까지 도와줬어요. 직접 메모를 적어주고 간단한 한국어를 매일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저를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줬고 한국 음식도 조금씩 소개해줬어요. 처음엔 김치 냄새가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 매운맛이 제법 그리워지기도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와 함께 갔던 남산타워예요.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서 그는 말했어요. 살아, 여긴 서울의 별빛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사막의 별을 이제 내가 대신 보여줄 차례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물이 터졌어요. 고된 하루하루였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 생각하고 제 고향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어요. 현우 씨의 친구들 역시 제게 따뜻했어요. 처음엔 신기한 외국인을 대하듯 어색했지만 제가 조금씩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자 다들 박수 쳐주며 웃어줬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는 서울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사막에서 온 내가 이 높은 건물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루는 현우 씨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로 한 날 길을 헤매다가 지각했고 선생님에게 사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했고 현우 씨에게 화풀이를 해버렸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쉽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맞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사막에서 나를 기다려줬듯 이제는 내가 당신 옆에서 기다릴게요. 이 도시는 빠르지만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적응하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빠르고 차가워 보였지만
그 안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저는 작지만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관광 통역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틈틈이 모로코 문화를 소개하는 SNS도 운영하고 있었죠. 현우 씨는 늘 저에게 너의 사막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라며 용기를 북돋워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현우 씨 회사에서 열리는 사내 글로벌 문화 교류 행사에 제가 직접 모로코 문화를 소개해보는 기회를 제안해줬거든요. 그날 저는 사막 의상을 입고 전통차와 디저트를 준비하며 온 마음을 다해 발표 준비를 했어요. 한국어로 짧은 소개 문장을 외우고 PPT에는 제가 찍은 사막 사진과 투어 이야기를 담았죠. 행사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엔 정장 차림의 한국 직장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미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에서 온 사라입니다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졌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따뜻해졌어요. 저는 사막의 밤하늘, 가족 이야기, 낙타와 별빛, 그리고 별을 세며 자란 제 인생을 진심으로 전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은 다가와 고맙다고 말해줬고 모로코에 가보고 싶다는 말도 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자신감이라는 걸 느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한국에서도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우연히 사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게 됐어요. 외국인 문화 소개 행사. 정작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자극적이었다. 진정한 교류가 맞는지 의문. 그 글에는 익명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별이나 낙타 이야기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다. 요즘은 다 외국인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자극으로 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현우 씨는 그런 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방인이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던 중 일이 하나 터졌어요. 갑자기 어금니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는 당장 치과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머뭇거렸어요. 모로코에선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과는 거의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 병원이 얼마나 비쌀지 언어 장벽은 어떨지 걱정이 앞섰어요. 결국 현우 씨가 저를 억지로 데리고 근처 치과로 갔어요. 처음엔 겁이 나서 손을 덜덜 떨었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다정하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유창한 영어로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아랍어 통역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료시설은 너무 깨끗했고 진료도 빠르고 정확했어요. 치료는 30분 만에 끝났고 비용도 모로코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어요. 저는 감동해서 울 뻔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깨끗하고 체계적인 병원이 이 세상에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현우 씨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이 저를 거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제가 문을 열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한국은 빠르고 복잡하고 때로는 차가워 보여도 그 안엔 진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불빛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보다 더 깊은 위로를 건넸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SNS 활동을 시작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그 익명 댓글 하나에 흔들렸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라 알라위입니다. 사막의 별빛 아래서 살던 제가 서울의 불빛 속에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모든 게 낯설었던 서울,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걸음씩 적응해온 저의 이야기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서울에서의 첫 해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고 외로움은 항상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지하철 노선도는 미로처럼 느껴졌고 편의점 계산조차도 긴장되었어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울다 지쳐 잠든 날도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현우 씨가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는 늘 말없이 기다려줬고 말이 부족한 저를 대신해 세상과 연결되어 주었어요. 저를 한국어 수업에 등록시켜주고 매일 밤 간단한 단어를 손글씨로 써서 알려줬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같은 단어들이 저에게는 마법 같았어요. 그 세 단어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벽이 조금은 낮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저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다문화 이야기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제 고향 사막 이야기, 별을 보며 자란 유년 시절, 그리고 서울에 와서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 말을 들은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사라 누나는 왜 한국에 왔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했어요. 별빛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서울의 불빛이 저를 불렀어요. 그 순간 그 말이 제 자신에게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온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한국어 자격증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모로코와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모로코 디저트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고 사막의 달콤한 맛, 서울의 전하다라는 이름으로 작은 디저트 클래스도 열게 되었죠. 현우 씨와 저는 별과 불빛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플랫폼은 한국 청년들과 북아프리카 청년들이 서로 문화를 나누고 여행과 언어, 예술, 기술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은 두 문화를 잇는 달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울컥해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두 곳 모두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얼마 전 현우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우린 평범한 일요일 오후 남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라, 이제 우리 둘만의 빛을 만들자. 별도 불빛도 아닌 우리만의 삶을.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사막 소녀였던 내가 사랑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고 고마웠어요.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고 있어요. 모로코와 한국 두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가 부모님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가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저는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낯설지 않고 밤에 잠들기 전엔 사막 하늘의 별 하나를 떠올리며 마음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되고 싶어요.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제 누군가의 조언자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서울은 여전히 빠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사막의 시간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시간이 어우러질 때 저는 진짜 저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만약 이 사연을 읽고 계신다면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빛을 쫓고 있든
당신의 빛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빛이라는 것을요. 서울의 불빛도 사막의 별빛도 결국은 모두 사람을 위한 빛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라 알라위 드림